그럼 지금부터 대한국제학술문화제 마지막 세션 한민족 정신문화분과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나와 계시고요. 상승문화연구소 문계석 박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국제학술문화제 5일차인데요. 한민족 정신문화분과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한민족 정신문화분과 학술 발표는 한태일, 김석원, 오종홍 선생님 세 분이시고 토론자는 양재학 강영한 노종상 박사이십니다. 학술 발표 시간은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인데요. 세 분 선생님께 할애된 발표 시간은 각각 25분입니다. 논평 및 종합 토론은 발표가 끝난 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태일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태일 박사님의 발표 주제는 주역의 삼재사상과 천부경의 삼신사상의 상관성 연구인데요. 발표하기 전에 한태일 선생님의 소개를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일 선생님은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하셨고 인천시의회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통합과정 박사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저서로는 2016년에 출간된 주역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양 인문학의 최고봉으로 칭송되고 있는 주역의 달통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태일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논문은 주역의 삼재와 천부경의 삼신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역의 삼재와 천부경의 삼신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해서 우리 고유 사상에 내재된 사유체계 및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역의 삼재 사상은 우주의 구성 요소인 하늘, 땅, 인간의 삼재가 개성으로 표징되었기 때문에 음양적 관점의 위상과 공간성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을 하였으며 삼재 사상의 지향점은 하늘, 땅의 생성 변화를 본받아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천인 합일 사상으로 기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교 정신이 담겨 있는 천부경을 고찰한 결과 천진의 삼재는 일기의 삼신이 셋으로 이렇게 분화된 것이지만 본질은 삼신 일체로서 동일해서 하늘, 땅, 인간의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삼재를 신교적으로 표현한 천일지일 태일에서는 이런 천지인이 궁극적으로 일신에서 생겨났음을 의미하며 태일은 천재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 천지의 완성자로 인간의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위격을 가졌다는 것을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의 논문에서 가장 주제가 될 수 있는 삼수, 특히 이제 삼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칼 융의 집단 모식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심층에는 후천적인 경험을 이렇게 통해서 얻는 것뿐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부여된 무언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모식은 인간이 모두 선험적으로 어떤 삶의 근본 구조의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원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인류 학자들은 동서양의 원형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삼수 문화를 거론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아시아의 뿌리 사상인 음양론 관점에서 보면 양수의 일과 음수의 이가 결합된 이 삼수를 완전한 수, 신의 수로 해서 삼수 문화의 상징 숫자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문화와 신화, 민간 신앙에서는 삼수는 한 민족의 수호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삼수는 삼원론이라든지 삼일론이라든지 삼신론, 삼재론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는 주역의 삼재 사상과
천부경의 삼신 사상이 공유하는 사유 체계를 이렇게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삼수 원리라는 용어를 써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 많은 학자들이 삼수 원리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고찰하려고 하는 주역과 천부경 이거를 같이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주역의 개화효는 음양의 2개 효가 삼액으로 8개를 형성하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존재 원리인 도가 현상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일음일양이라는 그거를 주역과 도가 태극 도설에서 형익상학적 본철에서 분화 과정에서 삼수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동아시아 사상의 증거로 봤다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수 원리의 예로 흔히들 원방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 일사에 보면 이거를 이제 상수 문화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원은 그 원흉무해한 정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일자, 즉 한액으로 하나의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듯하다는 방은 네모로 기역, 미연 합쳐진 2액으로 돼 있어 갖고 땅의 정신은 반극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인간을 나타내는 각은 아시다시피 삼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태극 정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번 논문에서 삼재와 삼신에 집중을 하게 됐느냐,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서양이 확연히 다른데, 특히 이제 서구적 이 관점은 데카르트의 어떤 물심 이원론을 이렇게 주창한 이유로 물질적인 자연과 정신적 존재인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의 생태라든지 인간성의 파멸 이런 게 이렇게 상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좀 전일적이고 종합적인 미체적인 좀 세계관이 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천인 합일 사상으로 이렇게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학자 중에 배오경 교수께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유학에서는 인간의 특성의 발현과 도덕적 실천은 하늘과 같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닦는 것을 본분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인간에게 선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에 대한, 즉 하늘에 대한 실체를 탐구하고 그 실체가 가르친 바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정립할 때 비로소 하늘과 인간이 이렇게 합일을 하는 그런 세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교수께서는 천지인의 연대성으로 규정하는 삼재사상은 전일론적 세계관의 측면에서 어떤 존재와 가치의 합의를 추구하고 하늘과 인간의 어떤 질서와 도덕적 일치를 추구하는 그 삼재사상은 상당히 어떤 천인 합일의 사상에 부합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의 연결된 생명체로 이끌어가는 천도, 지도, 인도, 이 삼재도, 이거를 하나의 표출된 천인 합일로 그렇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점 초간이라는 그 발굴된 중국에서 이 그 고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역이란 것은 천도와 지도의 해통함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듯이 천도와 인도는 둘이 아니다. 즉 천도와 인도의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역의 삼재사상과 천부경의 삼신사상에 적합적으로 볼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신문화를 보면 삼신사상, 삼신문화의 그 신이라는 이렇게 붙은 것만 봐도 종교적인 좀 성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이 토양과 열매에는 어떤 유불선, 샤머니즘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의 본체는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든 하늘님, 즉 삼신의 작용이 조교치,
삼좌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사람의 몸에 왔을 때는 삼도, 삼망, 삼진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조선에서는 이 삼신 사상을 어떤 그 정치의 통치의 하나의 그걸로 해서 당군의 통치 영역을 진한 망한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만 강경제로 정치 체제로까지 이렇게 좀 확장하는 그런 예가 있고요. 천부경의 핵심은 삼신 사상을 두 어떤 그거 핵심으로 말한다면 치빌함상과 해삼길로 숫자 1, 2, 3을 그렇게 좀 부여해서 논리적인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부경의 삼신사상, 삼신문화, 즉 조교체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나름대로 각종 문안에서 해서 조교체로 나눠서 삼극, 삼진, 뭐 유불선, 진선미로 했는데요. 제가 여기 남들이 하지 않는 삼재 지도를 천도를 좌신에 배속했고, 지도를 좌신으로 배속했고, 인도를 지하신으로 이렇게 좀 배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의 논문이 어떤 주역의 삼재 사상에 대한 거는 뭐 인간의 주체적 관점에서 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역의 삼재의 천지인 삼재와 조교치 삼신의 천부경의 삼신을 이렇게 비교한 논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배움이 짧고 한 천학비재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저희 논문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삼신과 삼재 사상을 한 이렇게 좀 역작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삼재 사상, 특히 이제 삼재 지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에서는 천지와 인간, 뭐 우주와 인간을 어떤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전일적 그리고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관점에서 천인합일 혹은 뭐 천인합덕의 그런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역도 어떻게 보면 시공간의 개념이 이렇게 통합된 그런 어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역계도를 시공의 측면으로 보면 시간의 어떤 운행법, 이법은 삼극지도로 볼 수 있고요. 천지인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이치는 삼재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삼재, 즉 천지인에 대한 공간적인 개념 중에서 천지를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논문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 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때 하늘에 대한, 천에 대한 어떤 개념이랄까, 이거를 어떻게 봤느냐면은 하늘과 천명으로 봤고, 즉 상제가 바로 천의 원형이고 천과 하느님 자체는 신성의 의미를 가진 지상신으로서 통일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와서는 천과 상제를 좀 이렇게 혼용했었고요. 그리고 천과 상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썼는데 그 중대 이후로 와서는 언대 그 천명을 주재하는, 즉 상제인 절대신의 개념이 천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천보다는 백성을 중시하는 민본 사상에 바탕을 두어서 후대 맹자의 어떤 왕도 정치를 정립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요, 뭐 땅은 천에 대한 인식만큼 중요성을 인정 못 받았습니다. 고작 뭐 농경이라든지 생활터전 그 정도로 했는데, 어쨌건 땅에 대한 인식의 틀이 바꾸기 시작한 게 노자와 장자 때부터이고, 또 이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묶어서 천지를 하나의 그 통합적인 개념으로 봤다는 게 이때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하늘과 땅, 뭐 인간, 이 삼재를 개와 효 이런 어떤 상으로, 그죠? 어떤 형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삼재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와 개의 어떤 상의 그 단계진,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삼재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역이라 할 때 그 역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3매 개인 소승계와 6개 그 효로 이루어진
대승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요 혹은 초이효, 요거는 이제 땅자리, 뭐 아시다시피 이효, 소승계로 봤을 때, 그리고 대승계로 봤을 때 3, 4호는 사람 자리, 그리고 소승계의 3요, 대승계의 그 5효, 상효는 이제 하늘 자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소승계하고 대승계를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대승계인 그 6효가 음양짝으로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중첩된 그 대승계로 보는 게 천지인 그 삼재사상을 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 삼재의 삼수는 형이상적인 본체의 원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서로 어떤 공존에 분리를 한다든지 독립적이라든지 별개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도와 지도는 우주의 본체적 구체적인 어떤 질서와 변화의 원리에서 음양, 강유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 인도에서는 어짐과 이 의로움을 뜻하는 오상의 인의로 그렇게 자연의 이법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의 당위성이 규정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상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왜냐면은 그 계와 상이 어떤 그 주역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 형상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쨌건 뭐 계사전에 있다시피 천지인 삼효를 8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사전에 나왔다시피 상은 천지인을 관찰해서 본떴다는 데서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재지도에서 그 도는 주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 일양의 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재지도는 그 삼재가 변하는 형이상의 원리를 그렇게 음양, 천도에서는, 지도에서는 강유, 인도에서는 인의로 그렇게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도는 삼재지도로 기결되고, 삼재지도는 천도, 지도, 인도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본성을 이렇게 조화 공존의 틀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재지도를 천부경의 어떤 인간론하고 비교해서 보면, 주역에서는 그 천도의 순응하고 인태극, 왜냐하면은 그 주역의 그 삼극이라는 게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인데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인태극이기 때문에 그 인태극이 바로 천부경의 태일인간으로 하는 천지와 하나 되는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그 인간상, 그게 바로 주역의 용어로 의하면 계물하고 만물이 자리를 잡아줄 수 있고 잡도록 도와주고 천지의 뜻을 이루는, 승마할 수 있는 진정한 천연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궁극의 인간상을 성인과 대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의 도는 좀 시간성을 중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종시의 순환 원리를 육효하고 이렇게 접목시켰다고 보면 되고요. 천부경의 이제 삼진사성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삼수라는 이 특히 우리 한민족이 삼수 문화, 거기에 어떤 신앙의 영역하고 좀 어떤 신교의 어떤 삼신간하고 결합된 게 천부경의 삼신사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천부경은 81자 중에 글자가 50자고 숫자가 31자인데요. 경문의 일반 숫자 50이라는 건 뭐냐면 대연지수를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숫자 31도 숫자 1이 가장 많은 11번, 3자가 두 번째로 하는 8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적삼, 삼적일에 지빌함상과 해삼기일에, 그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천부경을 상중하 3경으로 나누는데 이게 또 평균 27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의 극수인 그 숫자 9가 생장성으로 해서 삼변성도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런 또 이치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쨌건 한당곡의 그 태백일사에서 삼신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은, 삼신은 천일지일과 태일의 신이니 우주의 한 조화기운, 즉 일기가 스스로 운동하고 만물을 창조해서 조교체라는 창조 원리를 이렇게 지닌 세계의 어떤 조화의 어떤 그런 신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우주 만물의 통일적 기운은 어떤 그 일기라는 거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화의 원동력이고 하나이면서 일기지만 셋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기가 삼신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 81자는 삼일 철학의 경전이고 또 이 결론적으로 삼신일체 지도로 이렇게 그런 논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이 삼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상경의 삼신사상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삼신과 삼극을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데 삼신은 천일지일태일이고요. 삼극은 천일지일인일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는 삼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삼극의 정신이 지향하는 삼신의 그 인간론은 태일로 이렇게 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일지이 인삼은 창조의 어떤 순서 1, 2, 3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천지인의 역수, 즉 하늘은 양의 근원으로서 1이 되고 땅은 음의 근원으로 2가 되고 인간은 천지가 합득된 즉 천인합일이죠. 그래서 3이 돼서 태일인간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경의 삼신사상은 사실 천부경에 대한 논문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저의 하나의 독자적인 제가 좀 저의 색깔로 말씀드리면 그 일자가 그러니까 하나가 셋으로 분화되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을 삼변의 원리로 본태극, 중태극, 인태극으로 제가 좀 설명을 이번 논문에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기로부터 원기라고도 하죠. 일기로부터 셋으로 나온 삼태극이 있지 않습니까? 천일지일, 인일을 요걸 본태극이라 했고요. 여기서 갈라져나온 2차로 분화된 삼태극, 즉 천이, 지, 인삼을 중태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로 분화된 천삼, 지삼, 인삼을 말태극으로 이렇게 채용의 논리로 제가 논문에다가 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삼합육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숫자 6인데요. 왜 6이 중요하느냐면은 제 논문의 그 주제가 주역의 삼재와 삼재사상과 천부경의 삼신사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삼재사상의 그 6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천지인이 육수로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육효지동은 삼극지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효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의 상극의 도가 음양 변동으로 해서 만물을 실질적으로 생성 변화시킨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경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이 기청 문화에 자리 잡은 이 삼수 원리가 주역에서는 삼재사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고요. 천부경에서는 삼수 원리가 삼신사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 논문에서 저렇게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개와 효의 상으로 우주 변화 원리를 디테일하게 하늘, 땅, 인간의 삼재가 천인 합일로 기결되는 것을 규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육효계인 그 대성계에서 이렇게 공간성을 강조한 삼재 지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시간성으로 육효를 종시 개념을 도입해서 영리를 한 게 그게 바로 삼극 지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부경에서는 천지의 그 강명을 이제 회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일 인간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삼재사상과 결부돼서 있는데요. 요거 표를 보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는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삼재와 삼신을 출현시기라든지 시핵자, 그죠? 시핵계. 왜냐면은 삼재라는 게 태호복기 씨가 시핵 8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또 삼신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처음 기록한 녹도문으로 신지현덕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배경사상 지향하는 이념 이렇게 했고 상징 숫자는 이게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재는 1, 2, 3인데 1이 하늘이고 인이 3이면 삼재사상은 3의 어떤 방점을 찍었는데 삼신은 뭐냐면 신규적이고 신학적인 그게 하고 어떤 하늘의 그죠? 삼신일체 상재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일이 더 방점이 있는 거고요. 삼재는 성사제라는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다면 삼신은 신인 합일의 어떤 무의아래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하고 천북의 연계성까지 제가 말씀했고요. 이번에는 공통점하고 차이점도 제가 어떤 삼수원리라든지 천진이라든지 뭐 천지인 이 삼도 천인합일, 천일지일, 인인 이거는 다 이꼴관계로 해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상당히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주역 삼재의 핵심수는 3이지만 천부경의 그 핵심수는 1과 3이고요. 또 배경 이론은 삼재는 음양론이지만 천부경은 삼신사성은 지빌함산 해상기일이고, 그리고 또 인간과 신의 문제에서 인간과 더불어 신명과 이렇게 신과 인간이 이꼴 관계가 아닙니다. 주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삼신의 천부경에서는 신과 인간의 합이라는, 신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신성에 그렇게 보물에서 인간이 어떤 천재 꿈을 성취하는, 천지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게 바로 삼신사상이고요. 결론을 한 11가지 정도로 잡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수원리는 계상이라는 부호를 통해서 영리를 펼친 주역에서는 삼재사상을 기계로 됐고, 천부경에서는 우주주체자의 신성이 천진 삼재 그대로 투영된 게 삼신일체 사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두 사상의 공통 요소는 하늘, 땅, 인간인 이 삼재 공간적인 뭐 그런 건데, 이게 독립적이나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 통합적, 대성적, 그 시적 차원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론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지의 그 정신을 받아갖고 천지와 하나 되려는 천지 합일 사상도 있지만, 어떤 인간이 주체적으로 천지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중일인간, 천부경 그 하경에 나오는. 그리고 그 연어는 그 뭡니까? 천부경은 한국 시대에 구전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배달국 때 나왔던 그 한역이라든지 지금의 주역보다 역보다는 천부경이 뭐 앞섰다는 거, 그런 연원성은 이제 뭐 충분히 한단곡이라든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신사상은 어떤 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조교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신교 지빌함상함하고 해삼기율은 요거는 이제 삼재와 삼신사상의 중에서 삼신사상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재와 삼신사상을 시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삼재는 공간성을 이렇게 중시한 삼재 지도고, 시간성, 그 중에서도 종시순환 원리가 이제 삼국지도고, 삼신사상은 일태극에서 신무극으로 생성 변화되어가는 이것도 시간 질서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수리 체계로 보면 삼재사상은 1, 2, 3이고 삼신은 1에서 2, 2에서 3으로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가고, 그 중심수를 보면 삼재는 3이지만 삼신은 1과 3이다. 부동어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징 체계는 뭐 주역은 8개라는 3요, 6개라는 64개, 그리고 삼신은 원방각으로 이렇게 표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끝으로 주역의 삼재 사상과 천부경의 삼신사상의 의의를 보면, 삼재 사상은 역도의 우주 변화 원리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그런 사회체계고, 삼신사상은 천지인, 거기다가 신명의 어떤 생성, 어떤 조물주와 주제 신호로서 일신까지 이렇게 형상화되어 가는, 즉 1에서 10까지의 수리로서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주역을 통달하신 분이라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천부경은 어떻게 보면은 근원이면서 전이란 존재로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에서 시작하여 완전수 10가지의 상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존재론적 탐구를 상수로 정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부경이 일신무실 석상급 무진본에서 보듯이 근원의 하나는 셋으로 나뉘어 작용하는데요. 이는 바로 삼수 분화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수 1은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일극이요,
역동적인 창조성으로 말하면 일신이요, 일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극은 존재로 죽기 탐구했죠. 무극, 태극, 환극이라는 삼극 사상으로 정립될 수 있고, 일신은 조화교와 치화라는 삼신 사상으로 규정될 수 있고, 일도는 천도, 지도, 인도라는 삼도 사상으로 안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존재의 중심축이 바로 하늘, 땅, 인간 삼재 사상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천부경의 상수로는 일종무정일 마지막 구절이죠. 에서 보듯이 일자에서 시작해서 일자로 귀환하기 때문에 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태일 선생님은 이 논문에서 천부경의 삼수분화 세계관을 주역의 존재는 쪽 원리인 괴상이라든지 삼신의 역동적인 창조성,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소위 다양하게 논의되는 성리학적 논의들을 끌어들여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복잡한 논의들이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릇에 너무나 많은 다각적인 사상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석원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석원 선생님은 현재 대한사랑 사무국장으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고요.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통합과정을 현재 이수 중입니다.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발표 주제는 전방 후원불에 담긴 사유체계 고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에는 사각형이고 뒤에는 동그라미 원이겠죠. 원으로 되어 있는 고분에 담긴 사유체계 고찰이란 뜻이겠죠. 이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석원입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일본의 전방 후원분에 담긴 사유체계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논문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발표문으로만 이렇게 진행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발표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요. 고대로부터 대륙과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지역의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한일 양국은 역사와 문화 면에서 아주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의 고분 중에서 대표적인 전방 후원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에 담긴 사유체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분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화 현상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체성을 그리고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전방 후원분은 일본 고분 문화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양식이고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대 한국, 대륙과 한반도에서 건너간 정착인들, 일본 측에서는 이제 도래인이다, 건너왔다 해서 도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착인들의 사유 체계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도 이제 전방 후원분이 남쪽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계 전방 후원분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고 과연 어디가 선후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분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어떤 사유 체계가 담긴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시대 구분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구석기 시대,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요. 고분 시대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이게 고분이 일본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 시대는 시기적으로는 3세기 중엽, 말엽부터 7세기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전방 후원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 후원분의 기원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로서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야요이 시대, 일본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이전의 단계인 야요이 시대 무덤에서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견해와 또 중국이나 한국에서 발생을 해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견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전방 후원분 고분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일본 중심으로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것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시기별로 잠시 살펴보면요, 야요이 시대에도 이런 분구묘가 있었습니다. 분구묘는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땅 위에서 이렇게 솟아오른 흙을 쌓아서 만든 그런 무덤 형태를 이제 분구묘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기원 후 1세기 이전에 보면은 하얀색 사각형으로 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지도의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와 가까운 큐슈 쪽이죠. 큐슈 쪽에 이렇게 많이 사각형의 무덤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각형의 분구형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된 내용을 보면 기원 후 2세기경인데요. 모양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분구묘에 네 귀퉁이에 돌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동그란 형태의 분구묘에도 이게 돌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로 접어들면 이제 좀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을 보시면 동그란 형태의 약간의 네모난 형태가 결합이 된 형태의 묘가 나오고 또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면 네모난 형태에 또 네모난 형태가 겹쳐 있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요. 또 하단으로 가면은 동그란 형태의 네모난 형태로 해서 전방 후원분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에 아주 가까운 형태의 고분이 이제 3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것은 맨 아래 보이는 마키모쿠라는 고분입니다. 형태가 비슷한데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최초의 전방 후원분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에서 이제 고분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세기경에 대형 분구묘, 사각형의 분구묘에서 돌출이 있었는데 또 동그란 형태에서도 돌출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돌출이 다 빠지고 한 개만 나오면서 3세기경에 이렇게 한 개의 돌출부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세기 더 지나면서 이제는 이 원형의 그 분구가 커지고 이렇게 길쭉한 방형의 이것도 커지면서 높아지고 하면서 대형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요즘 얘기하는 전방 후원분의 형태가 비로소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방 후원분은 바로 이제 하시아카 고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그 고분을 최초의 고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분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부분은 멀리서 보면 이제 나무로 다 덮여 있어서 그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분이 다 저렇게 나무로 덮여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등고선으로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 저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것은 지금 5단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 아래쪽 길쭉한 부분은 이제 3단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현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거대한 전방 후원분이다. 거대하다고 표현을 하면 한 200m가 넘어가는 그런 고분이고요. 이것은 280m이고 높이는 약 26m. 뭐 작은 이제 산등성이 수준의 그런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부는 5단으로 돼 있고 윗면은 또 이렇게 슬로프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전방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발굴은 되지 않아서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방 후원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세기경에 이제 최초의 고분이라고 하는 하시아카 고분이 나왔는데요. 근데 형태로 보면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전방부와 이 후원부의 연결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로 넘어갔을 때 이 고분은 또 전방부와 이 후원부의
단위 연결해서 약간 어긋남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12대 경행 천왕릉이다라고 비정을 하는데요. 어떤 천왕의 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정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세기 후반의 고사시 고분이라는 것도 후원부와 전방부가 상단은 이제 연결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됐는데 아직 단길이 다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세기에 이제 넘어가서 나가스야마라는 고분에 갔을 때 이제 후원부와 전방부의 단이 좀 고르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3단 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전반이 돼야 비로소 전방 후원분이 체계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전방 후원부는 처음에 구릉지에 입지를 해 있다가 나중에 4세기가 되면서 5세기가 되면서 평지에 이제 입지를 하게 되고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5세기 전반에 이제 완성이 되는 긴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이죠. 그 긴키의 전방 후원부는 더욱 대형화가 되고 5세기 중엽에는 길이가 이제 400m를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대형화가 되고 425m가 되는 콘다 고bio 야마 고분, 이것은 이제 오사카 쪽에 있는 고분인데 15대 오진 천왕릉이라고 이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486m나 되는 이제 가장 큰 고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이생 고분이라고 해서 16대 인덕 천왕릉이라고 비정을 합니다. 오진 천왕은 이제 15대 일본 왕인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15대 왕인지 뭐 의견이 또 이제 분분한데요. 일본의 역사 연대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오진 천왕은 부여의 의려 왕의 아들 의라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오진 천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의 부명에 응했다 해서 이제 응신천왕이라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인덕천왕은 이제 오진 천왕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제방을 세우고 홍수를 다스리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마 그런 토목공사를 하고 했던 왕이라서 아마 이렇게 가장 거대한 고분, 486m나 되는 고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전방부의 최상단의 높이가 더욱 증가를 하고 전방부의 폭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방부가 이 후원부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이제 6세기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2단으로 바뀝니다. 이제 고분 문화가 약간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단으로 바뀌어서 형태가 이제 3단에서 무너지게 되고 모양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분 형태와 이제 크기를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방분이 있고, 네모난 방분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원으로 된 원분,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도 네모난 전방 후방분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가 저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가 오늘 주요 내용으로 삼는 전방 후원분 크기가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권력의 차이, 위세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본 고분 통계를 잠깐 볼 텐데요. 지도로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고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긴키 지역, 오사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토, 그 위에 이제 시마네현, 도토리현, 이런 지역에 고분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고분이 얼마나 많냐면 16만 기 정도가 됩니다. 다 일일이 셀 수가 없고 완벽하게 통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프로 따로 그려본 건데요. 왼쪽이 이제 일본의 지도의 서쪽이 됩니다. 큐슈 쪽부터 해서 후쿠오카, 오카야마, 도토리, 가운데로 갈수록 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고, 교토가 가장 많습니다. 숫자로는.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은 18,000기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에 오사카 나라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10,000기가 넘어가는 곳인데요. 굉장히 많은 고분이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전방 후원부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분이 많은 곳이라고 꼭 전방 후원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쪽 전방 후원부는 관동, 도쿄 지역 이쪽 치바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일본에서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왜 이쪽에 이렇게 많이 전방 후원분이 많이 생겼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본 것도 보시면 서쪽에서 보다도 동쪽으로 갈수록 전방 후원분이 커진다,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분 숫자와 전방 후원분을 비교해 보려고 제가 만든 건데 전방 후원분이 너무 숫자가 고분보다는 적으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방 후원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방 후원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전방 후원분은 앞이 네모다랗고 뒤가 둥글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18세기에 에도 시대에 유학자 가모 군페이라는 사람이 저거는 마차처럼 우리가 쓰는 마차와 같지 않나? 뒤에 선정은 저렇게 둥글고 앞에 손잡이는 이렇게 네모다라니까 마차와 같아. 그런데 전방 후원분이 만들어졌던 3세기부터는 그때는 마차가 아직 저런 수레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운송 수단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제 명칭을 만들어냈는데 앞은 네모다랗고 뒤는 둥글다라는 전방 후원이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실제 유래가 됐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이제 열쇠구멍 형태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생긴 모습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그 주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전방 후원부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인덕 천왕루인데요. 아까도 나왔던 16대 천왕입니다. 워낙 크기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고분으로서는 가장 큰 고분인데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긴 모양이 아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고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는 네모다랗고 뒤에는 둥글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미나나 여러 북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배웠듯이 천원 지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네모다랗고 동그란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의 천원 지방의 의미 플러스 원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세력과 네모난 그 고분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정치 세력이 또 연합을 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세력을 포괄을 하고 또 새로운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분의 형태를 만들어냈다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원지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참성단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갔을 땐 찍어본 겁니다. 정상에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저렇게 참성단의 모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아래에 조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조형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한번 저렇게 찍어봤고요. 천원 지방의 형태로 분명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저 하단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윗부분만, 네모다란 부분만 볼 수가 있는데 하단 부분이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원 지방의 형태로 참성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방 후원분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고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깥에 이렇게 큰 제방을 둘러놨습니다. 제방을 둘러놔서 이 성역을 표시해 놓고 그 안에 이제 전방 후원부를 만들어 놨고 이 가운데는 물을 부어서 외부로부터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구조가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고 각 단에는 한의화라고 해서 이 고분을 장식하는 토기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둘러서 이 한의화는 요 원부에 이 원부에
무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한쪽에 무덤이 들어가서 이제 피장자를 매장을 하는 것이고, 이 방부 이쪽에 큰 제단을 설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화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성역을 표시를 하고, 또 피장자에 대한 재생, 부활을 기원을 하고 이제 불멸을 소원하는 그런 역할로서 한의화가 이제 장치가 됐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는 원형이 통형으로 된 원형이 있고, 또 인형의 모습, 또 무기의 모습, 뭐 지배 형태의 다양한 한의화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전방 후원분의 그 형태가 천원지방 이 형태에 지나지 않을까 좀 더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것은 아까 보셨던 인덕 천왕릉, 가장 큰 천왕릉의 평면도를 따온 겁니다. 좋은 그림이 없어서 약간 흐린 그림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방형인데 왜 이렇게 정사각형의 방형이 아닐까 저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방형이면 정사각형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요 형태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일본 고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고, 또 양쪽이 다 네모난 것도 있고, 양쪽이 다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전방 후원분 조금 전에 보신 것도 있지만 옆면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면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형이지만 삼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올라가고, 방형도 이게 삼각으로 올라갑니다. 전방 후원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삼각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후원분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삼각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 연구자도 삼각형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전방부가 연결이 돼서 삼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방 후원부는 바로 원방각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원이 있고 아래는 하단 변형된 방이 들어 있고, 또 방을 연결을 했더니 각이 들어 있다. 그래서 원방각이 그런 사유 체계로서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방각 고분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또 명명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 3단의 그런 형태, 그 전방 후원분이라는 형태가 이제 체계화가 되었고, 그러면 이 문화가 도대체 왜 원방각 문화라고 하면 동방 한국의 사유 체계인데 왜 이 원방각 고분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고 일본에서 이렇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국의 문화라면 한국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도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도가 활발하게 신도 문화가 이제 신사 문화죠. 신사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유지가 돼 왔는데,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신교 문화가 그 종주라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교 문화가 거의 명맥이 끊기다시피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고대 한국인들은 그 문화를 새롭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대륙과 한반도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롭게 이제 국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좋은 원형 문화를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원방각 고분으로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일의
양쪽에서 출토되는 그 유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이 에다 호나야마 고분에 나오는 그 금동제 관모인데요. 익산리에 나오는 관모랑 거의 비슷하죠. 또 다른 금동제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이 너무 흡사합니다. 자, 이 흡사하다는 것은 똑같은 사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갑옷도 마찬가지고, 네, 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환두대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에 있는 요 인덕천왕릉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만령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과 3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신일체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유물이 바로 인덕천왕릉 가장 큰 그 고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방 후원분에 담긴 사유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천왕지방 사상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생각을 해본 원방 가계 문화가 분명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네모와 동그라미만이 아닌 가계 문화가 분명히 들어있다. 그리고 3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인덕천왕릉에서 아까 나왔던 그 유물 삼환령, 세 가지로 돼 있는 그 방울을 보면은 삼수사상과 이 삼신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천왕릉을 다이센 고분이라고 부르거든요. 한자로는 대산이라고 하는데 산처럼 크기 때문에 대산인데, 또 신선선자를 써서 대선으로 이렇게 씁니다. 굳이 다이센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어로. 여기에는 또 신선사상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아까 한의화를 통해서 불멸과 재생을 기원했다는 그 내용을 봤듯이 불멸과 이 영원성을 추구했고, 더불어서 완성된 인간을 추구했다. 그런 인간상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후원분에는 고대 한국의 사유 체계를 고분 문화에 완전히 녹여내서 일본 열도에서 새롭게 장엄하게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사유 체계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한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 국가 고대 초기에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일본 국가 형성과 문화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적석총, 그리고 고구려의 방영 적서총, 또 백제도 방영 적서총, 신라의 원형 분구묘, 가야의 원형 분구묘 등 대륙과 한반도에 오래전부터 방영과 원형의 분구묘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분 문화가 들어가서 일본 고분 형성에 분명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 정착한 고대 한국인들이 서로 연합을 하거나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권위를 떨치기 위한 그 전방 후원분 문화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방 후원분 문화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원방각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의 구성, 사만령 유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수사상, 삼신사상이 분명히 반영이 된 것이고, 불멸과 신선사상, 그리고 완성된 인간상을 추구한 그런 고분 문화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개척한 우리 동방 한국인들이 원형문화 사상을 일본 열도에서 전방 후원분으로 온전히 드러내고 꽃을 피웠다, 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향후에 고분 발굴 보고서나 유물 분석, 그 정치 세력의 연합, 해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일 문화 친연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민족이 원래 고유한 원형 정신은 삼신일체 사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분이 3단 구성이 이론적 구성이 결국은 삼수사상, 즉 현실이 역동적인 근거는 삼신일체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형태로 그 삼신일체 사상을 나타내는 원방각을 들었는데요. 천원지방, 거기다가 각자는 원방각을 제의 각은 인각을 말할 수 있겠죠. 삼각형 형태를 나타내는데 하늘과 땅, 인간이 합의를 함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은 결국은 죽어서도 결국 삼신일체의 근거에 따라 한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수행서 삼일신구에서 말하는 반진일신의 구가가 아니겠느냐. 달리 말하면은 그 성통 광명을 통해 어떤 진인
신인이 희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